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농사용 전기를 부정 사용한 농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한국전력이 대기업에는 관대하다는 비판입니다. 시민들의 물저력과 올해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리면서 광주시의 제한급수 예정일과 동복댐 고갈 시기가 2달가량 늦춰졌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광주 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립대학 총장에 버금가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확정하면서 흑산공항 건설 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의 기준 없는 농사용 전기 단속과 관련한 문제점들 최근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농민들의 또 다른 불만 중 하나는 농민들에겐 엄격한 한전이 유독 대기업에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는 겁니다. 먼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축수산 분야 계열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대기업들은 농사용 전력을 써왔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사용이 영세 농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한국전력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영세 농민을 좀 지원해주자 하는 당초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기업농이기 때문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대기업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농사용 전력을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2018년 대기업으로 분류된 9개 기업이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력을 써서 얻은 절감 액수는 총 54억여 원. 특히 닭고기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한 기업은 51억 원을 아꼈습니다. 결국 수년간의 문제 제기 끝에 정부는 농사용 전력을 써왔던 30개 대기업을 올해부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가 불가피합니다.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을 산업용 전력으로 바꿨을 때 내년 한전 판매 수입은 79억 6천여만 원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봐주기 의혹을 받는 대기업을 제외한 건 긍정적이지만 대기업 제외를 계기로 농사용 전력 사용이 영세 농민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형 농업법인 위주가 아니라 좀 소규모 그런 농민의 소득을 어떤 유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정착이 돼야죠. 한전이 명확한 기준 없이 농사용 전력 단속을 벌여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사용 전력의 단속과 위약금 부과 기준, 농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 약관을 만든 건 지난 1973년입니다. 농민과 전문가들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약관이 그동안 바뀐 농업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한전 농사용 전기 단속의 대안을 고민해봤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콩을 받아 콩깍지 등 불순물을 거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래는 이처럼 콩의 불순물을 선별할 때는 개별 농가에서 직접 작업을 해왔지만 농촌이 고령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이처럼 한데 모아 선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콩 선별장은 개별 농가가 하면 보름 걸리는 작업을 20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선별이 오래 걸리면 제때 납품을 못할 수도 있어 전북 남원 등에선 농식품부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장려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선별 작업에는 농사용 전력을 쓸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 약관에는 개별 농민이 직접 하지 않을 맡기면 산업용 전력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별은 반드시 생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한전 측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 같은 농어업 활동이라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고에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한 게 농사용 전력 위반이라며 한전이 수협에 42억 원의 위약금을 내라며 낸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재판부는 기본법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품도 수산업에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수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약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농사용 전력에 대한 해석을 둔 소송은 지난 5년간 17건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영세 농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법적 문제 제기를 못하고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치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5년치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돈도 벌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것도 없고.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을 농업용 전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한전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한 지난 1973년부터 농사용 전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부 기준은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하는데 여기에 농사라는 단어는 없고 농업과 어업으로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업의 체험을 접목시킨 이른바 6차 산업 육성에서도 농사용 전력으로 규정한 현재 약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용이라고 하는 아주 기괴한 용어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사용의 정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에서 많은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 용도에 맞는 단속,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도 농어업 현장을 반영한 개선을 약속한 만큼 TF를 꾸려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안개도 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마저 걷히면서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가득한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한때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대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보단 2도가량 낮겠지만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낮 동안에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을 동서로 가르는 산줄기인 호남정맥. 이 산줄기가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여준다는 산림청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장수군부터 광양 백운산까지 총 448km에 걸쳐 호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호남정맥. 순천 조계산과 광양 계족산 등 전남 동부 지역의 주요 산이 속해 있는 산줄기입니다. 최근 산림청 조사 결과 이 호남정맥이 일대 폭염과 미세먼지를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가 지면 산에서 냉각된 공기가 호남정맥을 타고 빠르게 일대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공기를 순환시켜 더위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밀어낸다는 겁니다. 찬 공기가 두텁게 생성될수록 또 산을 타고 빠르게 내려올수록 공기 순환 효과는 커지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일몰 이후 6시간이 지나면 호남정맥에는 최고 447m 두께의 찬 공기가 생기고 일대에는 초속 1.83m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공기순환 효과는 특히 여수와 순천, 광양을 포함한 전남 동부와 내륙, 광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숲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가 지형을 따라서 낮은 지대까지 가게 되는데 양안에 이제 정맥이 있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촉진되면서 영산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을 나눠 지리적 구분은 물론 생활권과 문화적 구분의 경계가 되기도 했던 호남정맥. 공기 순환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만큼 호남정맥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시민들의 물 절약과 올해 들어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리면서 광주시의 제한급수 예정일과 동복댐 고갈 시기가 2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최악의 제한급수 사태를 조금 늦출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고도 정수 처리장인 용현 정수장에 영산강 물을 보내기 위한 관로 연결 공사가 한창입니다. 20km 떨어진 덕흥보에서 영산강 물을 끌어다 용현 정수장으로 보내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4월까지 펌프 시설인 가압장을 설치한다면 하루에 5만 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 부족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광주시가 마련한 대책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영산강 확정수를 취소해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용현 정수장은 고도 정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복댐 상류 관정 개발도 오는 5월 착공되면서 하루 1에서 2만 톤의 식수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겨울철 내린 눈비와 시민들의 물 전략으로 제한급수와 동복댐 고갈 시기가 각각 5월과 6월로 늦춰졌습니다. 올해 1월 들어 평년보다 많은 34mm의 비가 내려 광주 시민이 21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확보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절수운동으로 수돗물 사용량은 매월 평균 5%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석 달가량 285만 톤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절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렇지만 이제 가뭄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같이 올해도 가뭄이 발생한다면 동복댐은 6월 초 고갈이 되고 여전히 제한급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의 절수운동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해 쌀 소비량보다 육류 소비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3대 육류 1인당 소비량은 58.4kg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1.7kg 많은 것으로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지른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광주 지역의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립대학 총장의 버금가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광주시 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 원장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는 수준의 고액 급여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지급되면 교육과정이 부실해지는 등 결국 원아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학 대부분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대학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부분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광주교대는 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호남대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가해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의 만취 상태에서 1km가량 차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태원유진의 이한철 회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법무부 유관단체장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 법무부가 직접 판단해달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촉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습 임금 체불로 고소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검찰은 노사 합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이 회장이 10여 년간 법무부 유관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뒷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사건이 다수 목포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원유진 운수, 노조 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이한철 회장이 맡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목포지역 협의회장직 해촉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한철 회장이 자진 사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2월 10일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시민들의 뜻을 담아 법무부가 직접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목포지역협의회 위원뿐만 아니라 회장직을 사퇴시키고자 한다. 이 일을 통해 목포 시내버스 사태가
조금이나마 해결의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또 각 정당과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등에게도 서명운동 참여를 요청하고 이들의 서명 여부는 별도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예정지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변경 계획을 심의하고 국립공원 해제를 확정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대체부지로 비근면 명사심리 해변 일대를 국립공원에 편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공원 해제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바로 흑산공항 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들어가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비 1,833억 원이 투입되는 흑산공항은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 규모로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입니다. 광양 국가산단에 9천억 원 규모의 제2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이 착공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합작 법인은 오는 2025년까지 9,300억 원을 투자해 20만 킬로리터 규모의 저장 탱크 2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 LNG 터미널에는 73만 킬로리터 규모의 저장 탱크 5기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0만 킬로리터 용량의 6호기도 건설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선정했는데 전남은 5개 행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곳은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와 정남진 장흥 물축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보성 다향 대축제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우리 지역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안개도 심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지나고 있는 구름도 오후 들어서는 거치면서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6, 7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특히 낮 동안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화순의 현재 기온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9도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4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도 7도 예상됩니다. 여수도 4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